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까휴! 까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활복을 했을 게다!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고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타퍼 같은 것 같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네, 연장 후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기백 김대훈입니다. 네, 재훈씨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인사 및 근황을 나누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조금 바쁘게 지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저번 라운드 그 K리그 1도 거의 못 챙겨봤을 정도로 좀 바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 제가 그때 아마 본편 중앙 K리그 본편에도 제가 불참한다고 얘기했었던 게 그 이유가 좀 컸었던 것 같긴 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지냈고 그래도 리그 2는 좀 잘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네네, 리그 2를 이제 원래 이게 재밌는 게 리그 1은 제가 준비했고 리그 2는 이제 재훈 씨가 준비하셨는데 저는 리그 2의 성남 FC 팬이고 재훈 씨는 리그 1의 인천 팬이신데 약간 좀 재밌게 거꾸로 됐어요. 리그 2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리그 2 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고마운 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단 리그 2 리뷰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던 그런 순간들이 좀 나왔던 거를 좀 약간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리그 2가 이번에 또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팔리기가 좀 많긴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길게까지 안 하고 그냥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만큼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뭐 댓글을 조금 좀 소화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게 왜냐면은 저번에 데이 씨랑 재훈 씨랑 이제 연장전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좀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댓글도 이제 데레리스님이 지금 녹음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남겨주신 또 댓글이 또 있고 이것도 또 그 지난 연장전도 그냥 그 연장 후반이었죠. 그 데이 씨와 같이 했던 그 연장전에 대한 피드백들도 많아서 뭐 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볼 만한 댓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훈 씨의 어떤 댓글들이 좀 눈에 띄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하고 한번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 댓글에 보닌 델레리스님 남겨주신 것에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네네. 그냥 저랑 이제 대인님이 좀 녹음했었던 부분이 좀 약간 좀 대인님이 약간 좀 포기했었던 그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그것을 듣고 좀 되게 좀 흥미있어 하시는 좀 댓글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그래도 좀 흥미있게 바라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색다른 생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댓글을 좀 갖고 왔는데 저 쿠사마님께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각자 현생도 바쁘실 텐데 본방위 연장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요즘 진독한 감기가 유행이네요. 건강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대준씨 및 카페널 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그림도 남겨주셨는데 이게 아마 FC 안양 캐릭터를 약간 좀 구성되어 있는 스쿼트 안양이라고 응원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런 이게 아마 바티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진도 되게 좀 흥미롭게 좀 남겨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제가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너무 죄송한데 수카 파티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이게 아마 저도 이게 불교 용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저 안양 팬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아마 거기서 형상화해서 좀 약간 좀 그렇게 막 불려지는 응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FC 안양 서포터즈들이 이제 구성할 때 아마 이렇게 응원하는 거를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스카바티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불교 용어였나 보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같이 지인들이랑 이제 경기를 보러 가면은 수카바티 안양 뭐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수카바티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사실 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그 스카바티를 좀 언급하면서 밑에 델 해리스님이 또 추가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이 리그2 현재 1위 안양을 좀 얘기하면서 이 7월 31일에 이제 극장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인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영화를 이걸 좀 홍보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다큐식 영화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AS래도 FC 안양의 좀 얘기를 좀 다루는 그런 이 말 그대로 FC 안양의 영화를 예고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거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그 이게 팀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영화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우선은 이거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그 인천이잖아요. 아무래도 비상이라는 그 영화.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또 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도 좀 나름의 이 FC 안양의 시작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무래도 연고 이전이라는 또 아픈 역사를 또 건드리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데레리스님이 저번에 그 재훈님을 좀 언급하신 또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성심당 서울 팝업 스토어가 지난 2일, 그러니까 6월 2일이겠죠. 그때 종료됐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근데 그러니까 판매 같은 거는 안 했나 봐요. 그냥 팝업 스토어 자체를 아마 빵을 좀 약간 여분으로 판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마 그냥 홍보 개념으로 그냥 약간 서울역의 부분에서 아마 운영을 했었던 걸로만 저는 알고 있고 저는 이거는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저도 이거는 했었다고라고만 알고 있지 저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서 또 추가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성심당 최근에 좀 시끄러운 얘기가 바로 대전역에서 이 성심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내에서 또 아마 월세 문제로 아마 서로가 좀 약간 좀 법적 싸움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좀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여기서 달린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성심당만큼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소식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 하나 시티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한테 훈훈한 대전의 대딸 이 안유진 양의 이제 사진도 같이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성심당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눈 정화도 잘 됐고 이런 사진 너무 좋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혹시 뭐 더 언급하고 싶은 댓글 있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요 댓글은 요 정도로 하고 아마 여기 그 외에 다루지 못한 댓글은 제가 따로 녹음해서 아마 언급을 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그1 이제 16라운드 경기 중에서 잔여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리뷰를 좀 간단하게나마 지금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가면은 6월 1일 날 우선은 첫 스타트를 끊었던 16라운드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경기가 바로 이제 현대가 더비였는데 울산과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네. 이게 6월 A매치 휴식기 직전 경기를 현대가 더비로 장식을 하게 됐었는데 이 경기가 좀 주목해야 될 사항이요.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 그 2차전에서 울산이 전북을 1대0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가 더비 전적이 정말 오랜만에 동률이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울산이 이기면 현대가 더비 그 역대 전적이 진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북이 우세했었는데 이게 완전 뒤집히게 됩니다. 이게 그게 경기전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요즘 울산이 뭐 경기 전적이 매우 좋았기도 했고 전북은 최악의 부진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리그 11을 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소방수로 김두현 정식 감독이 이제 선임됐지만 너무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가 그 전 라운드에서도 강원과의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1로 패배한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전병관 선수가 지난 강원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서 출전하지 못할 뻔했지만 사후 감면 처리가 되면서 이 경기에 극적으로 출전을 하게 됐다. 이 정도를 이제 경기전 이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로 들어가서 저는 이 경기가 우선은 뭐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렸더라고요. 울산이 인천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체력을 비축한 선수들을 모두 선발 출전을 시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날
좀 후반 그 전반보다 후반을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루빅손을 투입해가지고 공격을 조금 더 비중을 뒀고 전북도 이제 송민규를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 12분에 구자룡이 부정확하게 걷어낸 세컨볼을 아타루가 잡아서 주민규한테 넘겨주면서 주민규 선수가 이제 그 골을 넣었구나, 골망을 흔들었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로 선언되면서 골 취소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후반 막판까지 0대 0으로 이제 균형이 깨지지 않다가 그 중계진이 상당히 전북의 패배를 예감하는 이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이 많은 전북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온 지 40초 후에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윤일록이 중원에서 마치 마르셀로를 방불케 하는 드리블 돌파로 보아탱을 제친 다음에 아타루와 엄원상의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찬스가 생겼고 이 엄원상의 크로스를 아타루가 정확한 슛으로 연결해서 골문을 열면서 드디어 선제골이자 결승골 터졌습니다. 실점 후 막판에 이제 전북의 파생 공세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울산이 막아내면서 결국은 현대가 더비 6경기 무패를 울산이 이어감과 동시에 휴식기 전 기분 좋은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결국은 이 경기를 승리로 하면서 2021년도부터 부임했던 전북의 모든 감독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둔 좀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날 MOM 맨 오브 더 매치는 결승골을 터트린 아타루가 이제 선정이 됐지만 근데 많은 팬분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윤일록 선수의 이제 그 공신 이 승리의 1등 공신은 윤일록이다라고 보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랬던 선수가 이날만큼은 전후반 내내 전병과 문선민, 김진수의 좌측 공격 라인을 다 막아냈고요. 효과적으로 잘 막았고 또 후반 막판에 울산의 결승골 시작도 이 윤일록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보아탱의 알까기로 제친 다음에 상대를 농락하는 플레이까지 선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결승골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었던 뭐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서령우가 지금 좀 비어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서령우에 지금 이제 백업으로는 아주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윤일록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그러니까 FC 서울 팬들 입장에서 윤일록 선수가 상당히 기대했던 선수인데 생각보다 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울산으로 간 상태라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는데 이날 활약이 울산에게도 반가웠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울 팬들한테도 조금 추억과 함께 이 선수의 활약이 좀 반가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울산은 이제 저번에 이제 이번 방송 444화 전반전 때, 준영 형님 말씀하셨듯이 김천이 이제 포항을 3대1로 잡은 경기에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울산이 휴식기 전에 1위 자리를 완전히 탈환해서 지금 이제 당분간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리그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경기에 대해서 혹시 뭐 소감 있을까요? 저도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일록 선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이 공감이 되는 게 이 선수가 원래대로라면 무조건적인 윙 플레이어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포변이 성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지우님도 얘기를 했었던 것에서 기억하는 게 윤일록 선수에 대해서 좀 풀백 기용한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절반의 약간 모험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윤일록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실상 서령우의 부상 대체로 이 풀백을 좀 서는 거다 보니까 이것이 성공한다면 정말 더 큰 얻어낸 걸로 생각이 들겠는데 반면에 이게 윤일록 선수의 좀 이 포지션에 적응을 못하다 보면 또 괜히 이 약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날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전북 현대를 상대로 그 결정적인 기점을 만들어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저도 MOM급에서는 그래도 물론 아타로가 선정됐지만 저도 윤일록 선수에 대한 MOM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전북은 지금 수원을 만나러 갈 팀이 FC 서울 외에도 전북도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됐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이 새로 왔는데 물론 뭐 좀 더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전북 지금 이게 감독 교체돼도 이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기도 한 뭐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요 경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 같은 날 있었던 저녁 7시에 있었던 수원 FC와 인천의 경기가 있었어요. 네, 이 경기는 먼저 말씀하시죠.
네, 결과 보고는 저는 그냥 체념했습니다. 네. 그- 근데 수원FC, 지금 강원도 그렇고, 수원FC도 그렇고, 지금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경기 우선은 우선 이승우 선수의 이제 골도 상당히 멋졌고, 우선은 이 경기가요, 사실 근데, 이 경기 이번에 K리그 1 16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뽑혔더라고요. 이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이기도 했고 이슈도 많았고 이날 경기에서는 수원FC가 이제 이승우, 정승원의 연속골로 2대0을 앞서간 상황에서 이후 후반 20분에 인천의 무고사가 이 페널티킥 만회골을 터트려서 따라는 잡았는데 후반 네. 종료 직전에 수원FC의 장영우 선수가 쐐기골을 터트리면서 이 수원FC가 3대1로 승리하면서 이제 이 경기를 막을 내렸습니다. 요 경기를 통해서 수원FC는 리그1 16라운드 이게 베스트 매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동시에 수원FC가 16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되는 겹경사까지 누렸던 어려운 경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저 이거 잠깐 그냥 경기는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패배한 경기라 조금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인천이 네. 요즘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상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있겠지만 네. 사실 울산전에서의 그런 괜찮았던 그 경기력이 오히려 저는 수원FC 원정에서는 그냥 독이 됐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원래 또 이거 제가 늘 리뷰하면서 한 줄 평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한 줄 평 지금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승우 다 보여주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인천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수원FC 쪽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이승우를 위한 경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말 그대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이승우가 이날 활약으로 8골 2도움으로 굉장히 스탯적으로도 이 수원FC 에이스임을 증명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승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게 역시나 A매치에 명단에 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신에게는 이 A매치 명단에 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그리고 동시에 이 미디어들이 이승우에 대해서 이 A매치 명단에 들지 못했다는 것에 그냥 좀 부정적 여론이 좀 구성된다는 것이 솔직히 저는 이승우 선수의 심정은 아니지만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인터뷰에서도 이 김문중 감독이 아무래도 자신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식으로 약간 언급이 됐다는 식으로 약간 좀 멘트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자신이 스탯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원FC에 있어서는 되게 언해피한 듯한 그런 멘트를 한 것 같아서 그것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김문중 감독과 그렇게 막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이것도 좀 약간 이 수원FC 팬 내에서도 조금 얘기가 설왕설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아무래도 여름 이적 시장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의 이제 유럽으로 좀 유럽 오퍼라는 좀 썰들이 이제 잦게 좀 나오기 시작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어디 유럽 팀에서도 또 오퍼 왔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승우 선수가 올해까지가 아마 계약 만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A매치 명단에 들기 위한 선택으로 유럽에 재도전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에 하나 수원FC에 남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동기부여를 살리면서 A매치 명단에 들기 위한 그런 도전을 계속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좀 많이 수원FC에서 하면서 활약을 하지만 A매치 명단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자괴감을 든 것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크게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승우 선수가요. 8호골을 터트린 거거든요. 8호골을 터트리고 어시스트도 원래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만 따지면 벌써 10개예요. 그렇습니다. 이동경이 이제 7골 5어시로 12 공격 포인트만 하면은 이동경 다음이거든요. 이승우 선수가. 네. 근데 벌써 지금 지난 시즌에 10골인가 그렇게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벌써 8골 넣고 있고 이번 시즌 이 선수 대박 예감인데 근데 이게 전술에 맞지 않아서 이제 좀 뽑히지 않았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날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이 슈팅 감각을 보고 아 이게 어나더 레벨이다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사실 또 이승우 선수에 집중되기도 했지만 이날 MOM은 또 안데르손 선수였었어요. 이 그렇습니다. 안데르손 선수가 이게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이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패스도 그러니까 첫 골 이승우 선수의 골도 안데르손이 제 기억으로는 안데르손이 어시스트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정승원 선수의 두 번째 골도 안데르손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안데르손 선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경기를 아주 그냥 정말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경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기회가 이렇게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우와 정승원 선수가 이제 그 골을 넣으면서 쉽게 경기를 좀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인천 쪽에 얘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네. 인천은 아무래도 이날 그 은포크와 문지환의 그 중원으로 좀 나오면서 했는데 사실 이날 은포크는 이 수원 FC의 좀 압박이 많이 허덕이면서 사실상 워스트의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날 은포크는 조기 교체가 되는 등의 좀 약간 굴욕을 좀 맛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민석 선수의 또 오랜만에 리그 첫 리그 출전이 되면서 이날 경기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많은 활약을 하지 못한 채 결국엔 조기 교체 역시도 이 역시도 조기 교체되면서 전반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전체적으로 사실 이 수원FC 압박에 좀 많이 힘겨워했었던 모습이 있고 특히나 3백에서의 저는 요니치가 조금 체력에 한계가 부딪히는 듯한 좀 모습에 좀 약간 좀 활약이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날 이승우와 안데르손의 이런 플레이에 굉장히 좀 3백이 좀 많이 좀 견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에 좀 아쉬움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일단 무고사는 PK로 골을 추가하면서 많이 골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득점 순위로는 현재 9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만회 상황으로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경기력에는 솔직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이 좀 조성환 감독님에 대한 좀 안 좋은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제3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팬들은 난리인데 또 이제 원래 인천이 그렇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4위, 그 다음에 작년은 5위. 요 정도 했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이 좀 잘했다고 인천이 항상 상위권은 아니지 않았느냐 근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느낀 바로는 인천 팬들은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인천이 이번에 선수단을 보면은 이거보다 좀 높은 순위야 되는 좀 팀 아니냐라는 약간 이런 걸로 맞받아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제 생각을 일단 말하자면은 네. 일단 올 시즌에는 그렇게 큰 영입이 없었던 건 분명한데 물론 추가된 영입에 있어서 그래도 저도 요니치라던가 그런 선수를 좀 데려오면서 스쿼드 보강을 안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인천은 원래 기존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스쿼드 정리였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좀 내보냈었던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나가지 못했던 전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이제 안 쓰는 스쿼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예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좀 추가 봉황할 영입도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여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이제 슬슬 조성환 감독에 대한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공교롭게도 이 조성환 감독도 올해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그림이 될지 아니면은 이 A매치 기간 동안에 정비를 잘 해서 다시 반등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교롭게 다음 라운드에 격정이 되는 게 바로 상대가 바로 전북 원정입니다. 네. 근데 전북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김대현 감독 하에서 이제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저는 정비를 엄청 빡세게 할 거라는 생각하는 바에 네. 저는 전북 상대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긴 그래도 전북이 저 스쿼드를 보면 좀 요즘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북이 이렇게 거의 꼴찌랑 비슷한 승점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대구가 꼴찌인데 꼴찌랑 비슷합니다. 지금 승점 14점으로.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전북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서 제주와 강원의 경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요즘 강원이 미쳤습니다. 수원도 그렇지만 수원 FC, 수원 FC 얘기한 거고요. 미친 게 요즘 강원이 지난 라운드 때 전북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네. 리그 3연승이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전북을 또 전북 상대로도 3연승이었어요. 네. 전북으로 최근 전적 3연승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이렇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 제주 원정마저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무려 7년 만에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강원이. 근데 이게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강원은 이제 전반부터 시원시원한 슈팅으로 제주 골문을 계속 노렸었는데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전반 4분에 김대우의 패스를 받은 송준석이 벼락 같은 중거리 원더골로 포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이 2001년생인 이 송준석 선수의 프로 데뷔골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로도 강원은 더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기회를 만든다기보다는 열리면 바로 슈팅을 때리는 뭐 그런 공격 전개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시원시원한 느낌을 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이 윤정한 축구가 맞는지 순간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는 그렇습니다. 윤정한 축구는 좀 수비적이고 좀 답답한 축구로 기억을 하는데 이날 윤정환의 강원이 보여준 이 경기력은 기회가 나면 바로 중거리 슛을 때리는 좀 너무나도 통쾌했던 축구라서 저는 윤정환 감독을 좀 다시 보게 되었다. 이 경기로 다시 한번 윤정환 감독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날 양민혁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정말 물건입니다. 지난 라운드 때 이제 전북과의 경기 때도 이른 시간에 전반 3분에 골을 넣으면서 활약했던 양민혁 선수가 이날도 좋은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어냈고 전반 42분에 양민혁의 크로스를 받아서 야고가 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강원이 이제 전반부터 2골로 앞서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날 움직임도 좋았고 특히 이 결승골 어시스트도 정말 일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반 들어서 제주가 역습을 시작을 했는데 안태현 선수가 이제 만회골로 한 골차로 따라잡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매서운 공격으로 강원 팬들의 마음이 좀 철렁했을 거다. 철렁하게 만들었던 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면서 경기가 점점 재밌어졌지만 교체 투입됐던 이 홍준호 선수가 경기 막판인 후반 38분에 치명적인 이 수비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한 태클을 가하면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클 자체는 심하진 않았지만 1대1 찬스였고 공을 먼저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퇴장이 되었고 홍준호 선수도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라운드를 나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제주의 추격 의지가 이렇게 꺾이면서 강원이 2대1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진짜 강원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잘하면 ACL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구단 역사상 최초로 ACL 티켓도 노려볼 수 있는 기세고요. 이거 조금 좀 이렇게 생각 좀 하자면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요. 이거 잘하면 우승도 이거 노리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뭐 우승까지 힘들더라도 준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는 거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는 거 보고 아무튼 뭐 강원이 잘하고 있다는 게 또 원정팬 숫자로도 확인됐던 게 먼 제주 서귀포 경기장까지 강원 원정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거 보고 강원이 잘하니까 지금 원정팬마저도 저렇게 먼 거리에서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저렇게 많이 와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날 송준석 선수도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강원 원정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자기도 놀랬고 감사하다 이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정말 강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강원 FC가 이날 원정에서 또 아무래도 승리하면서 4연승까지 거두는 데 있어서, 역시나 양민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양민혁의 얘기를 좀 뒤로 한 채, 오히려 저는 강원 FC 그 윤정환 감독의 좀 이 선수 기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바예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이상원, 야고 등의 투톱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민혁, 그리고 지금 부상을 당했지만 나오지 못하는 김희석까지 포함해서 사실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들을 이렇게 기용하면서 좀 약간 좀 빛을 발했었던 거 보면은 확실히 윤정환 감독에 대한 기용이 과감한 기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교체 명단에서도 교체로 들어갔었던 조진혁, 그리고 양민혁과 교체되었던 그 최성미 선수도 얘기하고 싶고, 굉장히 좀 선수 이름으로서 사실 좀 무명의 선수들을 좀 기용하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윤정환 감독이 그래도 강원 FC 스쿼드 운영에서도
과감하게 좀 신인들을 좀 기용하는 데 있어서 좀 과감하게 기용하는 것에 또 좀 저는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바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이 전반 9분에 송주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갔는데 이 결국 교체에 들어온 게 임창호 선수였고요. 이 송주호 선수가 아무래도 또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전반부터 이게 플랜이 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강원 FC의 이런 파상 공세에 아무래도 제주 유나이티드는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이 수비적 숫자에 대해서 좀 전술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날 아무래도 강원에 아무래도 무기력하게 좀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준호 선수가 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데 있어서 수적 열세도 가지고 아무래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초반부터 꼬였던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기력하게 힘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게 만약 그 퇴장이 아니었으면 경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 퇴장으로 추격의 동력이 이제 사라져 버려서 결국은 이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줄여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네. 경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과 광주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1월 네. 저녁에 있었고, 이게 15라운드를 종료 시점을 좀 먼저 이제 보면서 이제 경기적 이슈를 좀 얘기하자면, 양 팀 다 하위권에서 좀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광주도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얼마 전에 이종효 감독의 이제 욕설이라던가 또는 기자회견 막말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난 라운드에는 퇴장으로 한 명이 모자른 포항을 상대로 패배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서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팀들이 아니었는데, 근데 결국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서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서울이 결국 졌지만 이 경기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경기에서 지면은 무려 럭키금성 황소 시절인 1987년, 요즘 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그 이한열 열사 있잖아요. 그 포스터 네. 막 붙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1987. 그러니까 네. 그 1987 6월에 관련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데 그 1987 그때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던 그때 이후로 홈에서 5연패를 처음 해본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한 역사입니다. 아니, 김기동 감독님 와서 이런 역사를 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여튼 리그 네. 홈 최다 연패 5연패와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이것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카드 섹션을 했던 이 어나더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서 그런지 역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번 경기에서 패하면서 서울은 정말 이거 강등을 조금 이제 슬슬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위에 놓이게 됐어요. 사실 이 경기는 시드버거 세트님께서 이제 직관하셨는데, 네. 여기 현장 분위기에 대한 댓글이니까 이거 한 점 읽어보자면, 상암은 오랜만에 갔네요. 목동을 자주 가서 그런지 상암만 오면 일부 윗공기는 이렇게 맑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남이 잘 나가는 것 같던데, 만약 내년에 서울 전남 매치업이 성사된다면 1부일지 2부일지 내기하는 것도 재밌겠군요. 두 팀의 최근 행보를 보면 50대 50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리그2에서 슈퍼매치가 열릴 확률처럼요. 하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이것도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슈퍼매치, 리그2에서 슈퍼매치. 정말 웅장한, 승가가 정말 웅장해질 것 같은 약간 이런 리그2의 슈퍼매치 저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튼 지금 이 경기로 이제 광주는 이제 다시 분위기를 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서울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서울은 게다가 이게 제가 아까 강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 달 6월에 서울은 강원과 2연전을 펼칩니다. 코리아컵 그리고 리그에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연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번 만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둘 다 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거 경기 외의 이슈로는 서울은 이번 경기부터 6월 홈 경기 동안 신규로 출시된 그 유니폼 스페셜 킷이 있거든요. 네. 스페셜 킷을 입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력은 또 안 좋은 쪽으로 스페셜하게 경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 장면을 봤는데요. 네. 그 서울 그 유니폼이 물론
그 빨간색과 검은색의 그 조화로 나타내는 그 색상의 그 유니폼일 텐데 검은색이 좀 이번에 많이 보였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빨간색도 간간히 보여가지고 색감은 괜찮았었는데 너무 어두워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상 성남 유니폼에 좀 가깝지 않았나 얼핏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검은색이 좀 많긴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서울이 검빨인데 빨간색이 조금 더 있는 검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장례식장 그런 느낌도 약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장례식 생각하면은 저 성남 팬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장례식과도 어울리는 유니폼은 성남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여튼 이제 광주는 이제 이건희 선수, 백하 선수의 이제 골로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골 장면도 좀 얘기를 하자면 권한규 선수가 그 골을 넣었다가 이제 옵사이드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사실 저는 성남 팬이다 보니까 권한규 선수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성남에서는 완전 먹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서울에 와서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주전으로 나오네 있는데 이날 드디어 그래도 밥값을 하는구나, 연못값을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옵사이드 취소인 거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랬는데 결국은 의지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골을 넣으면서 이제 기어이 이제 그 수비수지만 이제 득점을 성공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계속 이제 광주가 결국은 결정력 차이에서 백하 선수의 결승골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날 광주 원정 팬도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이제 광주도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가장 지금 현재 K리그에서 정말 뉴스 한번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는 위상이 달라진 수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클릭해봤더니 수원 FC와 수원이 위상이 달라졌다. 수원 FC 위상도 달라지고 우리 수원 삼성의 위상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광주도 지금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날 뭐 서울은 링가드 선수도 좀 출전해서 조금 이제 관중몰이는 그래도 2만 명 넘게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중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홈에서 5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관중이 많은 걸로는 그 60인가? 그 울버햄튼보다 더 높더만요, 보니까. 예. 맞나? 울버햄튼 또는 아인토벤보다 더 그 평균 관중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와,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가 이렇게 근데 성적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떠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성용은요 거의 혹사 수준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지금 그 경기 출장 시간 있잖아요. 출장 시간 1위가 기성용이에요. 네, 맞아요. 예. 리그 전체에서 2, 3위가 골키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들보다 그 컵대가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 웬만하면 무조건 선발에 풀타임까지도 뛰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혹사 아닙니까? 인천에서 물병 맞고 거기도 정말 얼마나 큰 부상을 당했는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님이 무슨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나? 아니 아내분이신 한 모양께서 좀 상당히 싫으실 것 같다. 아니 오빠 그만 은퇴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체력을 거의 다 쓰고 있고 막 뭐 이렇게 얼마나 싫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기성용이 없어야 안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혹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기성용 안 나오면은 조금 그거를 한번 김기동 감독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기성용 선수가 지금은 일단은 몸 상태에 상관없이 부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기성용 없이도 살아가야 할 FC 서울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건 리그2 얘기겠지만 서울 이랜드의 오스마르도 거의 풀타임 뛰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용됐었던 모습이 이 FC 서울의 기성용과 또 오버랩 되는 연상되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서울이랜드의 홈 경기에서 그날 경남 상대였었는데 그날 경기 때는 오스마르 없이 경기를 했었어요. 물론 오스마르 선수가 부상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날 명단 제외를 아예 됐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이랜드는 그래도 경기력으로 좀 이기면서 그 승리를 거뒀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과감하게 김기동 감독의 그런 과감한 결단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이제 요즘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링가드 선수 그렇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사실 이름값은 최고인데 사실 조금 좀 폼이 저하된 상태에서 K리그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초반에 막
부상당하고 뭐 수술한다고 한 달 동안 못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좀 이번 시즌 좀 힘들려나 했는데 다시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클래스를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그런 네. 생각으로 해봤어요. 원래 제시 링가드 일단 이름값이 있고 굉장히 좀 그래도 굉장히 플레이로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건 분명한데 이 선수가 되게 이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가드 선수가 직접 골을 넣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예. 이 어시스트를 해서 이제 임상엽이나 이제 이 교체 이제 지금 명단이 없지만 강성진 선수에게도 좀 주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그 기회를 아무래도 사실상 살리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좀 과감히 좀 돌파해가지고 슛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제시링가드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FC 서울의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매너리즘도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재훈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선 되게 잘했었지만 이제 QPR 와가지고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와서는 원래 이제 박지성한테 기대했던 바는 조금 더 이타적인 것보단 본인이 좀 이끌어가고 본인이 욕심을 네.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워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저도 생각이 그거 드네요. 말씀하시니까 딱 공감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박지성이야 정말 위대한 선수는 맞지만 QPR에서의 박지성은 진짜 그 팀이 바라는 거랑은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좀 최악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링가드 뭐 그렇습니다.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링가드 선수도 약간 이제 우리 K리그 팬들이 바라는 이제 워낙 슈퍼스타고 이런 선수가 조금 좀 욕심도 내보고 좀 이타적인 것도 좋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이제 좀 끌고 가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링가드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딱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박지성의 QPR 시절에 네네네. 그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광주 얘기만 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네네. 광주는 이날 광주 혹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건희 선수의 선제골과 그리고 백화 선수의 역전골과 더불어서 확실히 그래도 이종호 감독이 되게 리액션이 좋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종료되고 나서 되게 막 광주 원정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진짜 그게 말 그대로 정말 무리뉴가 연상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네. 저는 이날 전반전에 나왔던 김한기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선수가 FC 서울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서울 선수들을 좀 되게 잘 제끼면서 굉장히 좀 드리블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데 모습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달라진 나 자신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또 중원에 있던 정호연과 최경록 선수는 또 유용하게 또 대체하면서 되게 좀 FC 서울 상대로 좀 플레이도 잘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는 허율 선수의 센터백 기용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실 저번 연장전 때 대희님이 그 광주의 허율 선수가 센터백 쓰는 게 솔직히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허율 선수가 이 센터백에 중용되면서 오히려 이정우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카드로서 좀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물론 수비적인 실수가 좀 나오지만 뭐 이제 이 롱패스에 관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는 광주가 만약에 스코어로 뒤쳐져 있을 때는 과감히 허일 선수가 전방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공격적인 역할도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무조건 선발을 넣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근데 이정현 감독도 정말 좀 이 변화를 시켰는데 그 변화도 나쁘지 않게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없는 그 선수층을 어떻게 다 잘 꾸려가지고 어떻게 잘 대비해가지고 성적을 내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서울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광주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억울하면 이기세요라고 하면서 광주 현재 상황으로는 서울을 어떻게 이겼어야 했는데 이게 강원이 아니야 강원이 그 광주가 서울 만나면은 물 만난 고기처럼 뭐 그동안 그렇게 억울했나 막 다 이겨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맞아요. 진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울은 안습이고 광주는 그래도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승리는 좀 챙겨가고 뭐 요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무승부 하나밖에 없고요. 지거나 아니면 이기거나 광주는 정말 극단적인 지금 모습을 그러니까 무승부가 가장 없는 팀이 이제 광주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그래도 이제 승점이 보통 3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승점을 잘 챙겨서 어찌저찌 해서 지금 7위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야 진짜 광주가 서울과 전북을 이렇게 깔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해서 리그1이 이제 16라운드 잔여 경기도 이렇게 이제 재훈 씨 많이 못 보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 보셨네요. 핵심적인 거 다 말씀 주신 것 같아. 하이라이트까지는 봤습니다. 그래도. 예. 아무튼 뭐 근데 하이라이트 이상을 좀 보신 것 같다는 느낀 게 아까 뭐 전술적인 얘기를 한 게 이건 하이라이트만 봤을 땐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상을 좀 아마 좀 잘 챙겨 보셔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잔여 4경기 리그1 16라운드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재훈 씨가 준비해 주셨던 리그2 16라운드 경기 리뷰를 좀 재밌게,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이제 또 저도 리그2 팬이다 보니까 리그2도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하면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한번 자유롭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그1 나머지 경기 다뤄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연장전에 하려고 했었던 이 리그2 16라운드를 제가 갖고 온 거대로 일단 준비했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월 1일 토요일 날 열렸던 먼저 김포 FC 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2로 전남 드래곤즈의 원정승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설토에서 열린 김포와 전남의 맞대결이었는데 날씨 정말 죽였고요. 그리고 홈팬들로 북적이면서 그야말로 설토의 팬들로 가득했던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비하인드를 조금 제가 드려드는지 모르겠죠. 재훈 씨가 지금 이 더블 헤더를 했거든 이날. 근데 이 경기를 보셨고 이 경기 끝나자마자 서울이랜드 목동으로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 경기 두 경기 난 진짜 보면서 야구가 아니라 축구로 이렇게 팬이 더블 헤더를 뛰는 거를 그 재훈 씨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더블 헤더 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시도하신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전 작년에 원래 리그2가 원래 13시에 원래 1시 오후 1시쯤에 했었고 막 4시에 했었고 막 7시에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는 저 기본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시간 조정이 좀 되다 보니까 아마 더블 헤더까지는 이제 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렇죠. 이제 다른 경기 또 다 보고 다른 경기장으로 간다고 해도 이 경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마 도착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드는 생각입니다. 그냥. 네네. 그렇습니다. 네, 끊어서 죄송하고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면 전남의 원정석도 생각보다 많은 원정 팬들로 가득했고, 아무래도 최근에 전남의 기세가 올라온 영향으로 이날 원정 팬들이 힘을 좀 준 것으로 좀 보이지 않나 얘기하고 싶고요. 경기 초반부터 김포는 전남을 상대로 밀어붙이면서 홈팬들에게 좀 압도적인 모습으로 좀 이어갔습니다. 먼저 전반 31분 플라나의 프리킥에서 올린 것이 박스 안에 박종록이 그대로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전남이 조금씩 점유율을 높이면서 전방해주는 패스로 김종민과 하남이 높이 싸움을 이겨내면서 점차 슈팅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김포는 전남의 역습에서 수비하며 손정현 키퍼의 선방으로 전반전을 이렇게 무실점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후반 들어서 전남 드래곤즈는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김포 FC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반 59분 몬타노의 땅볼 크로스가 골라인을 그대로 올라온 것을 임찬홀이 놓치지 않고 뒤에 있던 김종민에게 주면서 이것을 그대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전남의 김종민 선수는 무려 시즌 9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김포 선수들은 골라인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 리플레이를 봤었을 때는 이 화면 각도가 마치 골라인을 벗어난 것처럼 좀 보이겠지만 정확한 영상의 각도에서 확인했을 텐데, 아마 주심이 이 VR과 체크 이후 오랜 시간의 교신 끝에 그대로 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화면 리플레이 상으로는 좀 볼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 현장 각도에서는 볼이 이 라인에 그대로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볼라인 아웃을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이어간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최근 전남의 경기력들을 보면 선제골을 내준 가운데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이 하는 축구를 이장원 감독 하에서 이어져 가는데 그야말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무서운 기세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한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결국 전남은 역전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후반 14분 발디비아의 코너킥에서 박스 안에 혼전해서 나온 볼을 조지훈이 집중력을 높이며 그대로 슈팅해서 역전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조지훈의 시즌 2호 골로 이 조지훈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지훈 선수의 시즌 최다 득점이 한 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좀 승계되지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에 김포는 후반에 브루노가 들어오면서 공격에 불을 붙이려 했었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의 기대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고 아직도 김포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플라나와 루이스도 김포의 공격에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어이없게 놓치거나 기회를 만드는 데 전남 수비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붙은 김포는 전남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면서 역전당한 스코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결정적 장면에서 최봉진의 엄청난 슈퍼세이브와 후방 막판에는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었지만 너무나 보이는 옵사이드로 기회를 날리면서 결국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전남은 부상 선수의 공백과 더불어 광양 홈과 잦은 수도권 원정으로 핸디캡을 안고 라운드를 좀 보냈는데 무려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날 경기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포는 홈패배로 올라왔던 기세에서 찬물을 좀 맞으면서 좀 아쉽게 되었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고정호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화끈한 저격으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내포하면서 사실상 이 외국인 선수를 좀 길들이기 위한 그런 인터뷰로서 좀 세게 얘기하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주목 선수는 따로 지목하지 않았고 이슈가 좀 2개 정도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날 김포 홈 경기가 열린 가운데 기존 김포 유니폼이 아닌 빨간 유니폼으로 좀 입고 경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의아할 테지만 사실 김포FC와 해병대가 만나서 이번에 콜라보를 하게 되었던 이 콜라보 유니폼 스페셜 킷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 색상과 해병대 마크로 좀 부착이 되어서 김포FC의 엠블럼과 함께하여 그야말로 용맹한 느낌의 스페셜 킷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몇몇 팬들도 그 유니폼을 좀 착용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빨간색의 김포도 좀 매력적인 듯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서 김포의 해병대가 좀 있고 그들을 솔터구장에 자주 초대해주면서 연을 이어간 것에 힘입어서 이번에 이러한 기획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김포 솔터구장은 현재까지도 증축을 위한 공사를 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석 부근에 좌석 2층이 새로 지어지면서 좌석 추가로 좀 이어지고 아마 A매치 이 휴식 이후 리그 재개 때 아마 2층 좌석을 그대로 아마 팬들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드는데 하지만 솔터구장의 공사가 아직도 미완성 상태이면서 또 예상으로는 2석과 S석 사이에 좌석도 아마 추가될 것이고 원래 2석 출입로도 이제 폐쇄해서 N석으로 아마 커버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연맹에 대한 제재가 더 필요한 듯 보이는데 김포FC에서는 중축 진행에 대한 명분으로 시즌을 보내는 가운데 김포FC에 대한 행정 업무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듯한 시선이 또 보이는 게 없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원정으로 오는 구단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 경기 조금 더 첨언을 좀 하자면 이날 네. 이제 김종민 선수가 대활약을 했잖아요. 지금 김종민 선수가 아까 무려 지금 이제 시즌 벌써 9골을 넣었잖아요. 지금 네. 득점은 2위고요. 어시스트도 3개나 해서 좀 어시는 또 5위입니다. 리그 전체. 네, 맞습니다. 예, 5위고 정말 김종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리그2 16라운드 MVP를 전남의 이제 김종민 선수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또 이런 좀 김종민 선수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또 이제 격경사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좀 바라보는 수원 삼성 팬들의 시선은 어떨지 한번 궁금한 바입니다. 예. 사실 김종민 선수가 수원 삼성에서 그래도 나름 좀 오래 있었던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원 삼성에 있으면서 최다골이 아마 3골, 2골, 3골 정도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 선수를 아마 초반 라운드 아마 주목 선수로도 몇 번 갖고 왔었는데 네. 아마 이때가 아마 그때 4골 정도 넣었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9골까지 넣었다는 것을 보고 사실 색다른 시선인 것 같다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이런 선수가 이런 폼으로 수원에 있었으면 수원 엄청난 큰 힘이 됐었을 텐데. 이런 예, 생각도 그렇게 드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마무리하기 전에 좀 약간 첨언에 약간 또 해보고 싶은 게, 네. 이장관 감독이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이 김종민 선수에 대해서 이 김종민 선수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는 재력이다라고 팍팍 밀어주는 그런 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최근에 김종민의 이 플레이랑 이 스코어, 이 피지컬을 좀 보면은 생각보다도 이 전남 드래곤즈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선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아무래도 이정환 감독이 좀 약간 김종민 선수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그런 멘트를 한 것도 같아서 아마 김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쑥스러웠겠지만 그래도 내심 기분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장관볼이 이제 제대로 꽃피우는 시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 팬들이 그동안 조금 의구심 있고 조금 참아왔는데 이제 그 기다려왔던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전남이 장관볼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헤더 뛰었던 경기인 네. 서울 이랜드 대 경남 FC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1로 서울 이랜드의 홈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극과 극의 분위기를 가진 양 팀의 대결인데 먼저 서울 이랜드는 지난 수원 삼성과의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맞서는 경남은 5월 동안 2승 4패로 부진한 가운데 순위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부터 서울 이랜드는 경남을 상대로 브루노 실바의 만렙 활약으로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하드캐리하는 활약이었습니다. 전반 23분 골이 먼저 나왔는데요. 중원 밑에서 브루노 실바가 하프서클에 있던 피터에게 주고 그와 동시에 박민선은 좌측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피터의 패스가 이어졌고, 이후 박민선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수비수를 맞서며 그대로 슈팅을 했는데 그것을 골키퍼가 벗기면서 그대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서의 이번 시즌 3골 4어시로 현재까지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중에 커리 하이를 달리고 있는 바입니다. 전반 종료되기까지 서울 이랜드는 그야말로 경남을 가둬놓고 패는 그러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브루노 실바의 추가골도 터졌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의 서울 이랜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반이 시작되면서 서울 이랜드 추가골이 바로 터지는데, 후반 45분 나갈 뻔한 볼을 살린 변경준이 교체 들어온 이코바에게 주고 동시에 기점 패스를 주며 그와 동시에 변경준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것을 그대로 브루노 실바의 헤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브루노 실바의 이 골로 10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2의 득점 선두로 이어져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경남FC는 이후 아라블리, 박원재, 도동현 등의 교체로 변화를 주기 시작했지만 서울 이랜드의 계속되는 반격으로 수비하는 급급한 상황이 나오고, 경남의 반격에선 이랜드의 수비와 문정인의 선방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에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 70분 경남의 공격 상황, 박원재가 박스 근처로 가면서 이랜드 수비 숫자가 적은 가운데 그대로 크로스 올린 것을 박스 안에 있던 경남의 박민서가 논스톱 슛으로 그대로 골을 기록하게 되며 경남의 만회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따라잡으려는 모습이었고 다시금 공격의 라인을 좀 올리기 시작했던 경남FC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의 경기력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며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결국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 이랜드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현재 순위 리그2 3위에 랭크되어 있고 리그 재개 전 A매치 기간과 17라운드 휴식주가 추가돼서 무려 3주간의 정비가 좀 예상되어 있는 바인데, 그 가운데 서울 이랜드의 남은 시즌이 달려있다 볼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바이고요. 반면 경남FC는 이번 경기까지 2승 5패로 많이 부진한 가운데 이 주어진 A매치 기간의 휴식과 정비로 부진한 경기력과 선수들의 능력을 올릴 필요가 절실할 것인데, 박동혁 감독의 큰 숙제가 주어지며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날 경기 주목 선수를 또 갖고 왔는데요. 바로 서울 이랜드의 박민서 선수입니다.
볼을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으며 정교한 패스와 템포가 장점인 박민서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왼발 킥이 좋아서 코너킥을 차는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수비 시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고 몸을 날리는 수비로 상대 공격을 좀 저지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는 부상까지도 각오하는 과감한 모습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선 지명으로 대구 FC에 입단했고요. 대구에서 2년 동안 R리그 출전과 동시에 리그1에도 명단을 들면서 데뷔까지 하였고, 하지만 이후 재계약 없이 종료가 됐고 2020년 경남 FC로 이적하면서 리그2에서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남에서 2년 동안 K리그2 FA컵 포함해서 55경기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경남에서의 활약을 이어간 이후 경남에서 재계약 없이 그대로 만료되며 이번 시즌 서울 이랜드에 이적하면서 현재까지 김동훈 감독과에 중용되면서 3골 4어시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이 경기가 이제 이번 16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뽑혔었고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이날 승리로 이제 16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만점 활약을 펼쳤던 브루노 실바, 피터, 박민서 등이 또 이제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는 아무튼 서울 이랜드는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그 재훈님의 말씀대로 압도적이었고, 다만 이제 그 후반 25분에 경남의 박민서한테 또 이제 그 추격골을 맞아가지고 살짝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했는데, 그래도 경기력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 걱정은 크게 안 됐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그 서울 이랜드에도 박민서가 첫 골 넣었잖아요. 네. 근데 경남의 추격골도 박민서가 넣으니까 사람들이 박민서가 또 있어? 뭐 이런 반응들이 관중석에도 있었고, 또 재밌는 건 커뮤니티에서는 박민서 멀티골 막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예,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었던 좀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아까 여기 남겼던 것처럼 서울랜드의 경기력은 괜찮았었는데 반면 경남 FC가 좀 걱정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동원 감독한테 좀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박동원 감독이 진짜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감독을 좀 데려오면서 변화를 시도했었던 모습이 있는데, 반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지 못하는 것에 좀 아쉬움을 들고, 지금 그리고 썰 얘기로는 이 경남 FC의 무살라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계약 해지를 한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선수가 아무래도 아랍리가 같은 국적의 선수이어서 좀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좀 이 K리그 시즌을 좀 잘 치러내길 바랬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좀 플레이를 하면서 되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선수 멘탈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해지를 했다는 썰이 또 나오면서 이 경남 FC 입장에서는 또 새 외국인 선수를 좀 알아보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팀 이 팬들의 마음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첫 시즌이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경남 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경남 팬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 무셀라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계약 해지할 거면 빨리 나가는 게 낫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아무튼 경남 FC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새로운 용병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예,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산 그리너스 대 성남 FC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성남 FC 오랜만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리그2 12위와 13위의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이 전반부터 성남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후이즈와 크리스의 연기에서 돌파와 슈팅으로 이어져 가는데 거의 성남의 주도권으로 전반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안산은 전반 동안에 성남을 상대로 라인을 올릴 수가 없었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은 그렇게 주목된 장면이 없기 때문에 후반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시작부터면서 성남은 여전히 경기를 주도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안산에게 거의 볼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었고요. 역시나 주도적으로 올린 라인에서 성남은 후이즈의 전방 압박과 동료와의 연계로 위협적인 장면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후반 75분
후이즈가 박스 밖에서 나오면서 박지원이 돌파하는데 받은 볼을 박지원이 반대쪽으로 크로스하며 이것을 박스로 들어오던 신재원이 슈팅을 그대로 하면서 그것이 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 과정 전에 박지원이 볼라인 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크로스를 한 것이 VAR 체크가 되면서 아쉽게도 골이 취소되었고요. 성남은 아쉬움을 상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안산을 상대하는데 결국에는 결승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후반 89분 박지원이 올라가며 우측 돌파하는 신재원에게 주고 이것을 신재원은 낮은 크로스한 것을 박스로 교체 들어온 국간우가 그대로 성공시켰습니다. 이 국간우 선수에 대해서 이 국간우의 K리그 데뷔골이 기록되었고 이 선수가 올 시즌 성남FC 공개 테스트로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드필더와 공격수 등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이면서 굉장히 좀 성남FC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름이 좀 등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반면 안산은 사실상 성남에게 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에 안산에게도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후반 96분 안산의 박스 경합에서 성남 선수들이 걷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알리바이프가 볼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안산의 강준모에게 그대로 복부를 차면서 주심이 PK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바이프는 아무런 항의 없이 거의 주저하는 모습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 안산의 김범수가 키커로 PK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슛이 정면에 가며 최필수가 극적으로 선방했었고 이 과정에서 성남 선수들이 그야말로 얼싸안으면서 분위기를 올리게 되었고요. 반면에 안산 김범수는 PK를 실축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시즌골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되면서 4연패 이후 오랜만에 성남의 원정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성남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대주 형님도 이 경기를 혹시 보셨나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당연히 쿠팡으로 이제 사실 그때 목동으로 경기를 보면서 이랜드 경기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봤거든요. 근데 막판이 와 이게 진짜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1대0 승리긴 한데 엄청 재미있기도 했었고 정말 극적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간우 선수의 골도 골이지만 이거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막은 최필수가 네. 정말 1등 공신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필수 선발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가요? 유상훈 사봤더니 유상훈은 사프고 있고 최필수가 열이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제 시선은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최필수 선수가 주전감의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일단은 이 최철호 감독 하에서의 픽은 그래도 최필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색다른 그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제가 아까 국가대 선수 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원래 이 선수 주목 선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선수가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이 선수가 조금, 이번에 데뷔한 선수라서 네. 그래서 그 성남에서는 근데 그 약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이 선수가 잘했을 때 잘한 적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그 노래를 가지고 맞아요. 막 해가지고 그 삼국지 노래를 가지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선수가 진짜 이게 데뷔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삼국지 등장인물에 약간 드립을 많이 했던 선수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극적인 골로 승리를 안겨다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2년생이네요. 2002년 10월 4일생입니다. 근데 성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국시라는 성이 그쵸? 솔직히 저는 생소한 성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관우라는 이름도 되게 좀 어울리는 듯한 이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름이 너무나 독특하고 성도 독특한데 이름도 관우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게 동묘라던가 이쪽에 그 관우, 그 유비관우 장비 관우의 그 패를 모시는 약간 그런 게 동묘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예, 그거 보면서 이 관우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참 좋은 것 같다. 역시 삼국지 그렇습니다. 세계관에서도 가장 강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네. 관우가 또 타고 다니는 또 말이 적토마인데. 맞아요. 구종훈 감독님이 예. 좀 말을 좀 태워주셨으면. 죄송합니다. 개드립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6월 2일 일요일 경기를 하겠는데요. 이 세 경기를 또 펼쳐졌는데 이 사실상 두 경기는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고 네. 이 마지막 경기인 천안 아산 더비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아무래도 그 중점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 삼성의 경기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5연패의 끝에서 새로운 불빛을 찾은 수원 삼성. 결국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 첫 감독 데뷔가 부산 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최근 1무 2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나 자칫 박진성 감독에도 큰 위기를 부착한 듯 하면서 이날 수원 삼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부터 부산은 홈 분위기를 잡으면서 수원 상대로 공격적인 시도를 하였고요. 이에 맞서는 수원도 김주찬을 필두로 부산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맞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반 49분 전진우가 볼을 키핑한 상태에서 성공형이 가로채기를 했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선제골을 기록하였는데 이 장면에서 아무래도 수원 삼성의 전진우의 실수로 인한 미스로 수원 팬들의 빡을 올린 셈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후 부산은 분위기를 타면서 로페즈 패신 최건주의 슈팅으로 추가골을 노렸는데 수원의 양우목 키퍼의 세이브로 회생하는 모습의 수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점골을 바로 기록하게 되었는데 후반 75분 전진우의 드리블에서 박스 부근에 있던 이종성에게 패스하고 이것을 이종성은 그대로 중거리 슛을 하면서 구상민이 성박하며 그대로 동점골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실상 수원과 부산은 팽팽한 상황에서 이후 양팀은 이렇다 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 부임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이 변성환 감독이라는 이 네임을 들었을 때는 원래는 U17 아무래도 이 협회 쪽에 이 감독으로 계속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라요, 잘. 그렇게 좀 근데 듣기로는 이 성남 쪽과 관련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성남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코치도 했었고 이제 감독 대행도 사실 근데 감독 대행도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비하인드가 좀 있거든요. 네. 좀 어이가 없어서 구상범 그 당시 감독 대행님이 갑자기 이제 물러나서 그 플레이오프 강원과의 2016년도 그 승강 플레이오프 때 이제 감독 대행으로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이제 그 등록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감독 대행을 했지만 감독 대행을 한 적은 없는 기록상으로 안 한 약간 그런 또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 감독 대행마저도 처음인 아예 대행도 해본 적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좀 상황에서 수원 삼성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때 17세 이하 대표팀을 할 때 성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원 삼성이 이제 염기훈 감독님이 네. 지금 이제 경력이 없는데 그 된 분이라면 이분도 그 대행도 해보지 않았던 프로 그러니까 지도자 경력은 좀 있지만 프로 감독은 해본 적도 없는 분이 이번에 또 수원 삼성 감독을 맡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들이 왜냐면 왜 또 초보 감독이냐라는 네. 좀 그런 그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원 삼성 팬들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좀 이 박경원 단장의 시선으로도 데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긍정적인 시선이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저는 보니까 네네.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 변성환 감독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분명한 것은 저는 생각하는 바이고 이 감독의 시선에서 과연 수원 삼성의 팬들이 과연 만족감을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박경원 감독, 이제 단장이죠. 계속 감독이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말을 조금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이 데리고 왔다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6월 2일 날 그래도 어떻게 부산 원정인데 지지 않았던 거를 조금 좀 높게 쳐줘야 되는 게 우선은 이 감독직을 시작했지만 본인 사단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오장은 수석 코치든 기존 코치진과 호흡을 맞춰서 겨우 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본인 코치진을 이제 꾸렸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지금 투입돼서 그래도 부산 원정에서 그렇게 지지 않았다는 건 조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댓글에서 그 델레이스님이 또 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변동한 체제 하에서 이제 신임 스태프가 또 선임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양삼인 코치랑 그리고 고창 코치는 아무래도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됐고 이 코치의 김도용, 코치 민동성 그리고 이상용 코치 그리고 반면에 골키퍼 코치는 신화영 코치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코치로 김성현, 그리고 스카우터로 백이종 이렇게 선임이 되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시작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좀 두고 봐야죠 뭐 어떻게. 네, 뭐 스토어 팬들 입장에서 그래도 나름 기대하고 응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한번 네. 지켜보는 걸로 하죠 수원은.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뭐 아무래도 수원이 또 올라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C 안양 대 충북 청주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 0으로 FC 안양의 홈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아웃네이션에서 안양이 충북 청주를 상대로 가히 압도적인 모습에 리뷰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양은 단레이 마테우스의 라인에서 버티는 힘이 있고 경기 중에도 서로 패스와 연기로 물 흐르듯이 깔끔한 모습의 상황이었고요. 추가로 최성범, 최규현의 선발로 안양에서의 새로운 조합으로 경기력이 올라왔고 리영직의 과감한 돌파와 슈팅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며 이 경기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13분 단레이와 베나시오의 경합에서 단레이가 볼을 스틸하면서 박스로 들어가며 땅볼 크로스한 것이 최성범의 발끝을 스치면서 최규현이 마무리로 그대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최규현의 K리그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41분 김서민의 패스 미스에서 최성범이 그대로 청주 선수들을 따돌리며 돌파하는데 좌측에서 이 안양의 김동진이 올라가며 받은 패스를 그대로 추가골로 기록되면서 최근 김동진의 골이 기록되면서 초반에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것에 조급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의 골과 어시로 조금씩 폼을 올리며 분위기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 들어서 충북 청주는 파울리뇨, 이강한, 문상현의 투입으로 변화를 주며 안양 골문을 향한 공격 시도를 좀 이어갔지만 찬스에서 향한 이 선수 간의 호흡이 좀 아직 맞지 않은 모습의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반면 안양은 청주의 공격을 유용하게 막아내며 역찬스를 만들어내며 공격을 이어갔고 하지만 후반에 골이 터지지 않으며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충북 청주는 무려 2승 7무를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패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FC 안양은 지난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퇴장으로 인한 슬쩍 열세로 역전패를 당해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지만 바로 홈승리로 전남의 1위를 바로 탈환해서 FC 안양의 1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고요. 주목 선수도 그렇게 준비한 게 딱히 없어서 이 경기도 사실상 FC 안양이 그냥 압도적인 승리라고 좀 정리하고 싶은 바입니다. 진짜 올 시즌 안양 너무 잘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최고의 영입은 리영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 이제 온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 선수에 대한 배경 때문에 좀 주목이 되기도 했지만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경기 보는데 너무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리영직 선수야.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패스도 정말 너무 좋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러니까 우선 패스 자체가 좀 워낙 살아있는 패스를 주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좀 이제 들어가지고 이 선수와 정말 잘 영입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네네. 원래 이 수비형 미드필더랑 센터백이 동시에 되는 그냥 멀티플레이어라고만 기억을 했었는데 이 안양에서 플레이한 거 보니까 거의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좀 과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북한 국가대표를 뛰었었다고 하지만 거의 진짜 북한판 기성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과감하게 뭐 돌파를 하면서 과감한 슈팅도 하는 등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흡사 FC 안양에서 정말 새로운 유형의 좀 선수인 걸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딱 보다 보니까 37번이 누군가 했더니 리영지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네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뭐 워낙 독특한 이 북한에서 북한 국적이라는 점 때문에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뭐 그런 게 이제 프로필 때문에 그랬지만 그냥 경기력부터가 우선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잘 되는 팀은 뭘 해도 잘 되기도 하고 지금 전남도 진짜 잘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리그2 순위를 보면은요. 지금 안양 1위인데 한 경기를 또 덜 했어요. 덜 했는데 지금 이제 2위와 3위가 이제 전남과 서울이는데 싸움인데 약간은 그래도 좀 점수차 승점차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경기를 덜 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1위는 안양이 현재로서는 가장 진짜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전반기의 느낌으로 일단 안양이 좀 압도적인 순위인 건 분명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 이적 시장 후에 이제 후반기의 느낌은 또 어떻게 갈지도 기대하는 바인데 아무래도 저는 일단 전남과 서울 이런 데가 또 2위, 3위를 각각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4위, 5위에 있는 그 다른 팀들 승리에서도 좀 약간 주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리그2의 양방도 좀 약간 나중에 한번 전반기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천안 시티 FC 대 충남 아산 FC의 천안 아산 더비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충남 아산의 원정승이 기록되었습니다. K리그에서 새롭게 나타난 뜨거운 더비 라이벌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아산 역이냐, 아산 천안 역이냐. K리그에선 슈퍼매치, 동해안 더비, 현대가 더비, 경인 더비 등 흥미를 부르는 매치들로 가득한 가운데 충청도에서 천안과 아산이 생각보다 세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고 K리그 2임에도 천안과 아산의 라이벌리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은 경기적으로 길게 할 말이 없고 무엇보다 양팀은 몸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이 과감한 플레이로 이날 경기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나타내면서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고요. 후반 들어서 양팀은 이렇다 할 기회를 또 살리지 못하면서 이후 후반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지면서 0대0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지면서 이 90분부터 변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94분 천안의 프리킥에서 박스 안에 경합하는 이재원이 황기옥을 팔꿈치로 가격했는데 이후 주심은 볼 아웃에서 VAR 체크 실시를 하였고 주심은 이재원에게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은 경기 끝날 무렵에 수적 열세로 맞설 상황이었는데 충남 아산은 수적 우세의 상황에서 천안을 상대로 기회를 좀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요. 100분 아산의 크로스에서 교체 들어온 김소환이 공중볼로 강정국 키퍼와 경합을 했는데 키퍼 차징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101분 아산의 공격 상황에서 김소환이 연계하며 최채원이 돌파하며 슈팅한 게 강정복 발밑으로 선방을 했고 이후 캐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충남 아산 교체 들어온 송승민이 달려들어서 강정묵의 심마음 태클을 하게 되면서 주심의 골이 나오고 그 장면에 대해서 VAR에도 체크하고 이후 송승민에게 퇴장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정묵 키퍼는 송승민의 태클로 인해 다리를 절뚝이면서 교체 요망이 필요했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천안의 교체 수가 이미 소진돼서 한 명 교체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좀 적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강정묵은 부상 당한 채로 경기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대는 무려 106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경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10분에 천안의 롱킥에서 김소환과 못다이 공중볼 경합에서 김소환은 팔꿈치로 몰다를 가격하였는데 그 장면에서 주심은 김소환에게 경고를 다시 주면서 경고 누적 퇴장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아산은 졸지에 2명 퇴장으로 천안의 술적 열세가 아산이 술적 열세로 변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긴 싸움에서의 골이 드디어 터지게 됐는데요. 111분 천안의 세트피스에서 심송훈이 극적 선방을 했는데 박스 바깥에서 천안 선수가 슈팅이 헛발이 되면서 그 볼을 아산의 주인요가 그대로 역습이 이어져 가는데 수비가 커트되며 나온 볼을 올라온 이 아산의 박정민이 같이 역습한 이은범에게 패스를 주면서 이은범은 키퍼를 앞에 두고 칩샷으로 그대로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은범의 오랜만에 골 기록으로 이날 엄청난 경기의 결승골이 기록되었고요. 충남 아산 선수들과 벤치 그리고 원정 팬들은 그야말로 환호로 가득했고 반면에 천안시티 벤치와 선수들 홈팬들은 순간 싸늘해졌던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주심은 긴 추가 시간을 뒤로 한 채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이날은 충남 아산의 원정승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혹시 보셨나요? 봤는데 이게 사실 다는 못 보고 네. 후반 막판을 봤는데 후반 막판을 보기 잘했다. 근데 진짜 후반 대박 막판을 경기였어요. 보면 돼요 진짜. 네. 거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도 후반 막판의 모습이 거의 이 하이라이트 거의 한 80%를 차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결과만 그러니까 이게 그 스코어 보신 분들은 1대0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의 성남과 안산 경기도 그렇고 천안과 네. 충남 아산 이 경기도 그렇고 1대0 스코어니까 한 골밖에 안 나왔나 생각하는데 경기가 진짜 극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경기 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1대0 승리한 이 경기 두 경기가 정말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기에 배치됐던 이 두 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천안과 아산이 정말로 사이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예. 이게 좀 10대나 어린 선수,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막 와닿진 않는데, 아마 저 또래나 이제 3, 40대 분들은 약간 지역적 감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또 정치적 이슈도 있겠고, 그 실제로 이 아산 버스 회사 업체에서 조금 천안 쪽에다가 좀 약간 좀 이 충남 아산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 팜플렛 같은 거를 좀 만들면서 했는데, 이것이 천안 지역에서는 이거를 왜 굳이 아산 정보를 왜 굳이 천안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팜플렛에 붙이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항명으로 그 팜플렛을 좀 약간 손상시켜서 좀 했었던 그런 서로 간의 감정 싸움도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 아산역, 아산 천안역 이것에 대해서도 분분한 이슈가 계속 이어져 갔다고는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에 이 선수들, 이 천안 선수들도 뭐 아산 선수들도 서로 천안 아산역이다, 아산 천안역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가 좀 약간 설왕설래하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은범 선수도 이번에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한 다음에 네, 맞아요.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 천안 아산이 아니라 아산 천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좀 사실 이 빵 터졌거든요. 선수가 그 인터뷰 보고. 사실 이 선수가 저는 이제 스포츠니어스 조축계 측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김현애 기자가 회피하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서 말을 못한대요. 나는 뭐 정말 그 감독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정효 감독.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났어. 네. 이정효 감독처럼 정말 네. 너무 난처한 대답을 해서 그 수습이 안 되는 대답을 하셔서 너 막말하시고 막 이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못해서. 그래도 이날 경기 끝나고 수원 인터뷰를 그래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아마 침착하게 인터뷰를 잘했습니다. 잘하던데 그게 의외네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약간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할 말이 갑자기 말 못했던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말문이 트이면서 좀 갑자기 안 해도 될 말 같은 것도 좀 나오면서 약간 그 분위기를 좀 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주목 선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주목 선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충남 아산의 이은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숭실고를 거쳐서 이 전라도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서남대학교에서는 우측 윙어로 기용되면서 이후 중퇴해서 2017년 K리그 자유선발로 제주 유나이티드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폭발적인 스피드, 엄청난 활동량을 인정받아서 중용되었는데, 하지만 완성도가 부족하여서 결정력과 수비력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쉽게 휘둘리는 게 커서 멘탈이 강하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계속된 부진한 모습으로 반 시즌은 성남으로 임대 가서 기용되었지만 이렇다 할 만한 활약이 없어 그대로 제주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제주에 복귀하면서도 중용되지 못하고 2020 시즌 중반에 지금의 충남 아산 FC로 임대를 가게 되면서 측면 600 내지 풀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박정훈 감독의 과감한 기용으로 점차 폼을 올리면서 팀의 보탬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2021 시즌엔 충남 아산을 완전 이적하면서 포지션을 센터백으로 또다시 변경하게 되었고요. 공격이 안 풀릴 때면 직접 공을 가지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드리블로 전진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멀티 포지션의 능력으로도 자신의 강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날 더비에 결승골을 극적으로 만들며 충남 아산이 천안시티를 상대로 한 번도 지지 않는 모습에 충남 아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안시티를 만들어 승리하면 더비 라이벌의 압승을 이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참고로 이 이은범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예전에 이 스타TV 히든풋볼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의 좀 약간 표현을 좀 조롱 선수로서 많이 좀 주목되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박종호 캐스터가 이은범 선수에 대해서 이은범 선수를 이은밤밤밤밤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리는 식의 좀 멘트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뭐 그때는 약간 좀 선수 부각을 위해서 좀 약간 재미로서 했었겠지만, 막상 이 이은범 선수는 이걸 들으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멘트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선수를 이렇게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천안과 이 아산의 이 매치가 앞으로 더 좀 기대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음 이거 아무래도 이제 또 한 놈이 또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이 충남 아산 홈 경기장인지 아마 다시 또 천안시티에서 홈 경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로빈에서도 이 두 팀이 만나서 좀 약간 이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천안 아산 더비가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까워서 뭐 서로 오기도 진짜 가깝거든요. 양팀 그곳이.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튼 요 경기에서 이제 지금 이 천안 같은 경우도 아산은 정말 이 승리하는 순간 난리가 났었는데 그만큼 천안은 정신적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아무래도 천안이 상당히 큰 도시예요. 66만 명 정도 되는 도시로 거의 이게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들 빼면은 이렇게 네. 큰 도시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이제 도시 정도로는 그래서 아산이 항상 천안에게 밀리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감정이 좀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축구만큼은 충남 아산이 더 선배잖아요. 더 선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남 아산이 그래도 좀 형님으로서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축구만큼은 그리고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이 천안과 아산이 서로 지역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런 서로 약간 디스하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천안은 아산을 상대로 얘기했을 때 천안은 수도권이다라고 좀 약간 언급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철이 아무래도 이 천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좀 약간 자부심을 좀 표현하는 게 있는데 네. 반면 아산은 또 아무래도 이 KTX역이 천안 아산이고 사실상 아산 땅덩어리가 거의 90% 이상인데 맞아요. 천안 아산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산 시민들이나 이 아산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아무래도 이 천안과 아산의 좀 지역 감정과의 감정이 좀 약간 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이게 피튀기는 이 재밌는 경기로 이게 지역 감정은요 이렇게 축구로 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좀 재밌게 좀 갔으면 저는 좋겠고. 그래서 아마 이 다음 로빈 라운드 때 이 경기 할 때 한번 진짜 직관 한번 가보려고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네. 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좀 여장 하느님이 또 말씀하셨고 경기를 봤던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우선 홈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입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원정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골키퍼도 붉은색 유니폼이에요. 예, 맞아요. 예.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 약간 다르긴 해. 그래도 결국 딱 같은 붉은색이다 보니까 그냥 자세히 보면 구별은 되는데 그러니까 장갑을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아니 지금 붉은색 유니폼 입은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골키퍼도 붉은색 유니폼으로 골키퍼 같은 팀인데 네. 아니, 이게 상식이 있는 지금 이게 조합인가 색깔 조합이 어느 축구팀도 전 이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승리와는 별개로 지금 충남 아산의 지금 이 행정이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기가 막혔다. 이게 여잔 하느님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댓글이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보면서 너무 황당했었어요. 네. 아니, 이런 아무래도 경우도 처음 봅니다. 저는. 이거 약간 조금 제가 약간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실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날 경기가 아무래도 천안시티 홈이었잖아요. 네. 천안시티가 그래도 유니폼이 하늘색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아산이 원정 유니폼이면은 하얀색 유니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색깔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빨간색 유니폼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고 네.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필드 플레이는 붉은색 유니폼 그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골키퍼까지 붉은색 유니폼은 그거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좀 황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거 얘기를 좀 하기 정말 싫은데 네. 충남 아산이 솔직히 파란색에 노란색의 그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에 대해서 빨간색 유니폼까지 언급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실 이 충남 아산 팬들이 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구성이 이 정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 빨간 유니폼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근데 서드 유니폼이다 원정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홈도 이걸 입고
이거 원정이니까 또 이거 있고, 근데 골키퍼는 또 빨간색이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그 저- 유니폼을 입히는 걸까? 저는 이거 예상을 해보는데 내년에는 이 원래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이잖아요. 충남 아산이. 네. 저는 여기다 그냥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걸 세 색깔을 한 번에 다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약간 그래서 거의 진짜 수원 FC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홈 유니폼 약간 빨간색, 파란색 같이 쓰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약간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색깔 논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잠깐 요거 이것만 좀 얘기하자면 골키퍼 말씀하시죠. 유니폼이 빨간색이 네.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검은색을 입게 해야지. 원정이잖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근데 이 그러니까 서드로 그래 빨간색을 입혔다 치자. 그건 아까 뭐 그거는 솔직히 재훈님의 말씀이 맞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럼 그 골키퍼라도 바꾸게 했어야지. 지금 이거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하는 건가? 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뭐 아산시장이든 그 충남도지사든 그 충남 대표이사든 하는 행정들이 솔직히 축구 빼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아니, 어떻게든 빨간 당을 좀 보이려고 골키퍼까지 빨간색을 입힌 것도 아니고 참. 저는 그거 100% 빨간색 보이려고 했었던 의도라고 100% 봅니다. 아 이거 뭐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 얼간이들은 생각이 다 그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바이고요. 어차피 뭐 이거 듣고 뭐 어차피 그쪽 땅에서 뭐 빨간색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딱 봐도 빨간색을 보이려고 부각하려고 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거 가지고도 또 뭐라고 또 쿠사리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욕 먹으려고 지금 좀 그렇게 어떻게든 욕 먹고 싶어서 좀 그런 건가? 아니 뭐 우리나라 그래 빨간색이 우리나라 붉은 악마니까 빨간색이면 골키퍼도 빨간색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튼. 붉은 악마를 좀 언급하면서 뭐 좀 빨간색을 좀 자긍심을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 표현에서는 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순신 장군을 왜 언급하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용맹함을 담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서 왜 빨간색을 언급하냐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제 재훈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김포가 이번에 빨간색 유니폼을 입긴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렇죠. 조금 이해는 돼. 지금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보이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정치적 요소가 있는데 또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그거를 맞아요. 지적한 사람을 정치적이다라고 오히려 욕하고 있는 걸 보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욕 안 먹고 싶으면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대로 맞습니다. 이상하게 하면서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로 말한 사람한테 네가 이상한 거야. 오히려 반대로 정상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네네네네. 이 충남 아산이 최근에 우산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아마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MD 상품. 네. 그 보면은 그 수원 삼성이 청백적 우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형상화해가지고 또 충남 아산판 우산을 만들었거든요. 미쳤네. 근데 뭔지 아세요? 그거를? 몰라요. 그 파란색, 노란색, 그 하얀색이 있어요. 추가해서 빨간색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스포츠뉴스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야 미쳤네요. 진짜 아주 보고서 황당해 죽겠어요, 진짜. 이건 결국에는 자기 색상의 그 당을 넣겠다라고밖에 안 보이게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니 이건 약간 자폭 같지만 성남도 예전에 흑역사가 좀 있는 게요. 2015시즌, 16시즌 때 그때 이제 성남 FC 굿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게 저만 그렇게 다들 난리가 난 게 건빨이에요. 건빨. 예. 건빨인데다가 2015년 아니야 16년인가? 또 월드컵 때였는데 월드컵이 2014년도였겠다. 그때 또 이제 박주영 선수가 따봉으로 또 유명 원따봉. 그러니까 뭐 슈팅 없고 뭐 0슈팅 0골 원따봉 뭐 따봉 몇 번 했다 뭐 이걸로 했잖아요. 건빨에 따봉이 딱 들어가 있는 요 굿즈를 이제 이 머플러나 이런 걸 딱 대량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성남에서 성남이라 써 있는데 그래서 이거 FC서울에서 팔아야 될 물건을 왜 성남 로고를 박아서 여기서 팔고 있냐? 색깔도 건빨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제 욕 엄청 쳐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충남 아산이
충남 아산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때 예, 자, 부끄러운지 씁쓸합니다, 아십시오, 사실. 진짜. 이 천안과 아산의 이런 재밌는 경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솔직히 너무 좀 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물론 음. 형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네, 네, 이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리그2 16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경기 이렇게 리뷰해 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이고. 지금 저도 리그2 이번 라운드가 할 얘기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그 좀 재밌게 이제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역시 재밌었던 것 같고, 호연님 댓글도 좀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호연님이 근데 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아까 그 우산 돌리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재훈님이 말씀하셨다 보니까 수산 팬이 2,000명 넘게 왔고 우산 돌리기 직접 보니 감동적이더라 이런 말씀을 네. 하면서, 손님이나 승점 3점을 대접해야 하나 1점밖에 못 드려 죄송한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엔 패키지 여행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이게 끝이라 아쉽네요. 내년에 또 봐요.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었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리그2가 이제 정규 리그가 리그원도 마찬가지지만 3번밖에 붙지 않다 보니까 홈 경기를 이제 그러니까 수원이 부산 간 거 한 번밖에 없었나 봐요. 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주 붙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다음 모빌이 아마 수원이 홈일 텐데 빅버드가 아니에요. 아마 맞아. 용 미르 스타디움에서 아마 야. 거기서 아마 부산을 맞이하지 않을까. 세 경기를 다 예상하는데, 각자 다른 경기장에서 하게 되네요. 만약에 이 부산과 수원 삼성이 플레이오프권에서 순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부산이 아마 4위 혹은 3이나 4위 아니면 수원 삼성이 그 밑에 순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다시 부산이 홈 경기를 출청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두 팀 다 플레이오프를 가야겠네요. 쉽지 않겠는데. 일단은 두 팀의 현재 입장에서는 그 목표라도 일단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경쟁자들은 치열합니다. 네. 부천이나 충북 청주도 만만치 않기에 결국에는 이 부산과 수원 삼성도 결국엔 그 현재 그 순위도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아무튼 뭐 호연님이 그 댓글 남기셨는데, 손님이라고 3점 대접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너무 예의 안 차리셔도 뭐 농담인 건 알고요. 예. 아무튼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언급해 보았고, 아무튼 리그2 이번 라운드 좀 재밌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재밌을 때 A매치 기간에 리그2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쉬워서 좀 아쉽네, 왠지. 원래는 리그2를 또 A매치 상관없이 이어져 갔는데, 그렇죠. 아마 그 리그2 감독들이나 아마 그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리그1과 통틀어서 그냥 그 A매치도 휴식을 해주는 것도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바예요, 그래도. 대신에 이제 아마 이 K3랑 K4는 이어져 가니까 아마 축구 팬들은 또 그 경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직관을 해보는 것도 한번 좀 추천을 해주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리그2도 지금 리그1도 지금 이제 최저 경기에 100만 명의 이제 관중을 넘어섰는데, 지금 대단한 거는 수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리그1이 그 기록이 세운 거거든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거. 그러면 리그2도 엄청 늘었을 텐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한번 기록 나중에 한번 종합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올 시즌 지금 이제 K리그가 리그1이든 리그2든 다 흥행 완전 대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죠. 다만 좀 이거를 선도해 줬어야 될 서울이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이 지금 죽쓰고 있는 게 살짝 좀 불안하다. 좀만 더 얘네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성적이 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뒷받침하지 못하고, 물론 2만 명을 좀 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솔직히 홈 경기 이 팬들 숫자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줄어들고 있는 게 조금 느껴져요. 지금 2만 명 살짝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서울이 좀 반등했으면, 김기동 감독님 와도 이제 이렇다고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물론 뭐 전북보단 낫습니다만. 물론 전북과 서울 다 같은 뭐 거의 도찐 개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물론 저희 팀도 좀 이 얘기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슬 저희도 이제 지금 안정적인 순위는 이제 절대 아니기에 저희도 이제 솔직히 꼬꾸라 지금 저희도 이제 순간적으로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뭐 K리그가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맛도 있네요. 그래도 진짜 나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리그2도 한번
중간 점검격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한번 정리해봐가지고 한 주평으로 좀 남겨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튼 요렇게 해서 네. 이제 재훈 씨와의 얘기도 아이고 이제 좀 시간이 오래됐네요. 이게 사실 제가 약간 이게 녹음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게 네. 이게 서로 스케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화요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됐고 원래 수요일도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스케줄이 바뀌어서 이제 재훈님과 이렇게 또 됐는데 또 저희 와이프가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좀 빨리 금방 해야 되는데 또 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고. 다행히 이렇게 좀 길게 이제 다행히 이제 온전하게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간 좀 급해가지고 초반엔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재훈님도 같이 초반에 조금 말이 좀 엉키지 않았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게 좀 이게 확실히 이제 연장전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약간 이렇게 아무래도 서로 시간을 맞추는 데도 있다 네. 보니까 솔직히 형님께서도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도 시간을 잡지 못해서 사실상 좀 흐지부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형님께서 극적으로 좀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닙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급하게 좀 이 리그원 경기 몇몇 개를 좀 그래도 챙겨봐가지고 좀 이렇게 이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재훈님과 이제 방송하면서 느껴지는 게 재훈님이 점점 이제 확실히 이게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말이 많이 이제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가 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잘 나오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청취자분들이 호감을 좀 가지셔서 좀 댓글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재훈님과 저번에 데이 씨와 했던 그 방송들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좋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좋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좀 재밌는 게 첫날은 원래 보통 방송이 첫날에 갑자기 가장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첫날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약간 그런 모양새로 좀 가는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좀 약간 자축할 만한 게 저번에 저희가 2위를 차지한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순위로요. 지금 일간 순위로 4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또. 예.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이 뭐 예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순위가 꽤 많이 올라가네. 지금도 주간 순위 5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저희 방송을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랑해 주시고 이제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저희 방송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가 원래 좀 B급 감성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이 좀 B급 감성으로 가니까 더 좀 조회수가 늘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이 청취자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남겨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재훈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편집해서 올리는 게 낫겠죠.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것도 원래 이 다음날 이제 현충일 날 이제 국대 맞아요.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때는 스케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후반전을 하고 아마 저만 짧게 이거를 금요일 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이거 지금 이 싱가포르과의 경기를 한번 상황 봐가지고 안 되면 저만 짧게 그냥 리뷰하는 방송으로 그냥 어차피 다음 주 그것도 중국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통틀어서 그냥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겠네요. 예. 네네네. 여튼 그렇게 하면 될 해서. 거라고 하고 너무 그것에 너무 강박관념까지 휘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이번 주는 이걸로도 해서 그냥 구성하고 그냥 다음 주는 그 A매치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얘기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네. 우선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이제 재훈님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뭐 이제 상황 봐서 또 다시 이제 또 그 청취자분들께 예고를 미리 좀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갑자기 이제 업로드 됐으면 뭐가 상황이 돼서 업로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훈님과의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님 정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을 감아요, 뜨지 말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계절을 지나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왔네요. 느껴지나요 우리 두 사람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날들. 일어나봐요, 눈을 떠봐요, 이제 혼자 같네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함께 있게 됐어요. 울지 말아요,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달콤했던 지난 밤에 설레이던 그 꿈처럼 내가 원했던 만큼 그댄 너무 아름답게 서 있네요. 그대 사랑에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에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이토록 사랑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이젠 웃어주세요. 달콤한 사탕처럼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을 처음 그 순간처럼 일어나봐요, 눈을 떠봐요. 이제 온 것 같네요. 정말 힘들게 아주 어렵게 함께 있게 됐어요. 울지 말아요,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그대 사랑에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에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이토록 사랑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이젠 웃어주세요. 달콤한 사탕처럼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을 처음 그 순간처럼 그대 사랑해 남은 삶을 다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내가 더 잘할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대 사랑해 이토록 사랑해 그대 사랑해 내 한 마음 다해 이젠 웃어주세요. 달콤한 사탕처럼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을 처음 그 순간처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